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영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스터디, 그중에서 주제가 AI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주제의 스터디 영상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10주차 MPC 논리니어 모델 2의 파트 2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내용은 트랜스포머 MPC, Accelerating Model Predictive Control via Transformers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아카이브 프리프린트에 작년 2024년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저희 스터디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AI 베이스 컨트롤 시스템에서 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 쪽 진행 중이고, 이 중반부를 넘어서 이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MPC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리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까지 이제 MP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PC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을 하고 이 최적의 제어 입력을 결정하는 제어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제약 조건들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옵티마이저라는 거에서 이 코스트 펑션과 플랜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제어 입력 U 에스터리스크라는 시퀀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제어 목표를 수식화한 것이고, 이 플랜트는 이 시스템의 모델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적의 제어 입력 유에스터 리스크는 실제 리얼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이 시스템의 그 상태는 다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다시 추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NPC 중에서도 이 논리니어 NPC, 줄여서 NNP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NNPC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형 시스템이 아닌 비선형 시스템의 동작을 다룰 수 있는 N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일반적인 이제 선형 시스템 기반의 NPC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이제 상태 전이나 출력이 각각 A, B, C, D 행렬로 표현되는 구조이고, 반면에 이 오른쪽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이 이 NPC로 상태 전이랑 출력이 모두 비선형 함수 F랑 G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NPC는 시스템 모델 그리고 비용 함수, 제약 조건 모두 비선형 형태를 허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NPC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실제 시스템에 더 가까운 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이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시간 적용을 위한 가속화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가속화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 논문에서 어, 이 가속화를 위한 어떤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NPC가 계산량이 많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NPC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 시스템의 미래를 예측을 해서 제어 입력을 계산하는 거지만, 이 대부분의 NPC가 매 타임스텝마다 제약 조건이 포함된 이 최적화 문제, 즉 이 OCP,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량이 복잡합니다. 이 특히나 오늘 다룰 이제 논리니어나 논컨벡스 제약이 포함된 문제에서는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NPC 방법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테리어 포인트,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ADMM, 액티브 셋, 오프라인 룩업 테이블, 이 네 가지인데요. 이 인테리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해를 찾을 때 제약 조건의 경계 바깥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부터 점차 최적점에 접근해 가는 방식의 최적화 기법을 의미를 합니다. 어,
강인한 수렴성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웜스타트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하고 ADM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중에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라그랑지안에 이 페널티 항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적화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 ADMM은 이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을 분할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빠른 수렴성을 가지고 있지만 QP로 제한할 때 계산 효율적이고 일반적인 이제 비선형 시스템이나 논 컨벡스 조건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티브셋입니다. 액티브셋 같은 경우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논문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액티브셋은 최적화에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제약 조건만을 고려해서 문제를 간소화해서 푸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액티브셋은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제약 중에서 활성 제약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면서 일반적으로 QP에만 제한이 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룩업 테이블인데 오프라인에서 미리 계산을 해서 온라인 구현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결국에는 룩업 테이블을 먼저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상태랑 입력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어 분야에서 오티마이제이션과 딥러닝을 융합하려는 흐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계산 비용이나 비선형 확장성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 기반의 빠른 추론 능력을 NPC의 최적화 구조랑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접근은 이러한 장점,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추론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경량 실행이 가능해서 좀 더 실시간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선형 이 복잡하고 좀 더 다단계적인 최적화 문제에 유리하다는 장점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런 연구 흐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 트랜스포머 NPC라는 논문에서는 이 앞서 설명드렸던 NPC의 계산량 문제, 그다음에 기존 최적화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제약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런 한계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이 비활성 제약 제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제약은 미리 예측해서 문제에서 제거를 하고 두 번째가 웜스타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이전 유사한 상황에서의 제어 시퀀스를 학습을 해서 초기 제어 입력을 좀 더 빠르게 추정하고 이 NPC 솔버의 수렴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계산 시간 최대 35배 단축을 했고 다양한 솔버의 플러그인 형태로 통합이 가능하며 이 최종의 제약 위반 여부는 사후 검증 단계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QP의 경우 해석적 해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NPC가 작동하는 기반 구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NPC는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이산시간 시스템, 디스크리타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 xk 플러스 지금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 xk와 제어 입력 6k의 함수 f를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xk는 상태를 의미하고 6k는 제어 입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상태와 제어 입력이 이 캘리그래피 x와 u라는 이 상태 공간과 입력 공간에 속하다라는 것을 이제 밑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캘리그래피 x랑 캘리그래피 u는 컴팩트 집합으로 제어 시스템이 가지는 물리적 제약 조건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가능한 값들, 그가 이 상태랑 제어 입력으로 가능한 값들이 유한한 범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최대 최소값 같은 경계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를 이 컴팩트 집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MPC는 연속 미국 가능한 시스템 동력학 F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상태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제어 입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NPC를 매 시간마다 실제로 푸는 최적화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 옵티멀 컨트롤 인풋 시퀀스라고 해서 U 에스터리스크 K에서 K 플러스 N-1을 구하는 건데요. 이 시퀀스는 현재 시점부터 예측 지평선, 호라이즌에 부르는 N까지의 제어 입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캘리그래피 L의 시점 i별로 누적되는 이 스테이지 코스트의 합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제약 조건을 이제 네 가지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제약 조건은 결국에는 이 상태랑 제어 입력이 시스템 동력학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이제 상태랑 제어 입력들이 캘리그래피 X랑 캘리그래피 U라는 공간 내에, 그러니까 상태와 제어 입력이 각각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 마지막은 결국 마지막 스테이트, 마지막 상태가 이 종단 제약, 터미널 컨스트레인이라고 불리는 그 제약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C가 해당 문제를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풀게 되는데, 실제로는 가장 앞 제어 입력이 이 U 에스터리스크 K만 적용하고 이 다음 스텝에서 다시 새롭게 예측하고 최적화를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NPC가 이제 매 시간마다 최적화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캘리그래피 X랑 U는 상태랑 제어 입력에 대한 그런 공간이라고 의미를 했는데, 이런 이 제약을 나타내는 공간들은 다음과 같은 교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랑 H가 이 제약 함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 제약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들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상태랑 제어 입력 공간 내에 존재해야 된다. 경계까지 포함해서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비용 함수 G랑 H가 0일 때는 활성 제약이라고 부르고, 0보다 작을 때는 비활성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활성 제약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해가 결국에는 이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이 최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존재하는 제약을 활성 제약이라고 부르고요.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간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지 이 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함수 G랑 H가 0일 때는 비활성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제약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 크기만 키우게 되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활성 제약은 제약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크기만 키우고 계산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제약들까지 이 솔버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이 발생해서 굉장히 이 계산 복잡도를 높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 NPC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활성 제약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제거하는 전략이 좀 더 이제 가속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제약 조건 집합과 비활성 제약 조건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액티브가 활성 제약 조건의 집합들, 그다음에 C 인액티브가 비활성 제약 조건의 집합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각각 제약에 대한 인덱스 집합을 캘리그래피 I 액티브, 캘리그래피 I 인액티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NPC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활성 제약인 조건의 인덱스들, 그다음에 비활성 제약의 제약 조건의 인덱스들을 구하고 싶다라는 게 해당 목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NPC는 매 시간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 복잡도가 높은데 이 NPC가 갖고 있는 제약 조건 수 M이 제약 조건 수 M이 많을수록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제약 조건 수가 M일 때 이 QP랑 NNPC의 계산 복잡도는 B고 M의 3승이 되겠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적화에서는 대부분의 제약들이 비활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리 활성 제약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계산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비활성 제약은 해를 구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활성 제약을 알고 있으면 동일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트랜스포머 NPC의 핵심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NPC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NPC의 골은 이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문제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 최적화에서 활성 제약 조건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학습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NPC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NPC의 계산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를 도입을 했고 접근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첫 번째가 Inactive Constraint Remover, 그다음에 두 번째가 Warm Start가 되겠습니다. Inactive Constraint Remover가 이 활성 제약 조건 집합 C Active를 예측하는 것을 수행하고 Warm Start 같은 경우는 최적 제어 시퀀스에 가까운 초기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이 됩니다. 이제 그 비활성 제약 제거의 수학적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비활성 제약 조건은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거되더라도 최적 제어 시퀀스 U 에스터리스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제어 시퀀스 U 에스터리스크를 풀 때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앞서서 봤던 최적화 문제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제약 조건들을 보시면 앞서서는 그냥 이 캘리그래피 X랑 U라는 이 공간에 대해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제약 조건이었지만 바뀐 제약 조건은 그 중에서도 이 제약 조건이 이 액티브 활성 제약 조건인 것들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 만족하면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는 기존의 최적화 문제랑 해가 동일하다. 이 제약 조건이 바뀌었지만 이 해가 동일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최적화 문제를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코스트 펑션의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라그랑지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라그랑지 승수로 곱해진 것을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이 제약 조건들이 처음에는 액티브랑 인액티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액티브라는 활성 제약의 인덱스랑 비활성 제약의 인덱스들의 합집합으로 표현돼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비활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라그랑지 승수는 각각 0이 되는데요. 이 뒤에 있는 라그랑지 승수와 곱해진 이 항들이 0이어야지만 저희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nactive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비활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은 G랑 H라는 비용 함수에 대해서 값이 0보다 작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0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뮤랑 람다라는 라그랑지 순서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비활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라그랑지 숙수가 각각 0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서메이션 값들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계산을 하면은 이 액티브 활성 제약 조건에 대한 계산만 수행하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활성 제약 조건만으로도 동일하게 정의가 될 수 있고 해에 아무 영향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KKT 컨디션은 원래의 MPC 문제나 축소된 문제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비활성 제약을 제거해도 해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실제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활성 제약만 푸는 방법으로 줄어든 제약 조건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이 활성 제약에 대한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 조건들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약 조건 수 m에 따라서 계산 복잡도는 b고 m의 3승이었는데, 이 활성 제약 조건 집합 C 액티브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 이 QP를 푸는 계산 복잡도는 b고, 활성 제약 조건의 집합의 개수의 3승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활성 제약 조건은 일반적인 제약 조건 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활성 제약 조건을 예측하는 학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 먼저 입력을 보면 입력 PC에는 현재 시스템의 실제 상태, 그리고 제어 목표 또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으로부터 사전에 주어진 참고 궤적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같은 경우는 각각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 바이너리 형태로 활성할 것인지 아닌지를 1, 0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입력 PC 내 요소들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활성 제약 조건 예측의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트랜스포머가 제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의 활성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제어를 수행하는 것은 MPC 솔버가 직접 하게 되고요. 근데 MPC 솔버는 여기 트랜스포머에서 예측한 어, 활성 제약 조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활성 제약 조건에만 집중해서 계산할 수 있고, 비활성 제약 조건은 문제정에서 제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트랜스포머 MPC가 비활성 제약 조건을 예측하고 제거함으로써 최적 제어 입력의 계산 속도를 높이고 제약 조건 만족을 유지하면서도 MPC 문제의 계산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능인 웜 스타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듈의 목적은 MPC 솔버가 푸는 최적화 문제에서 좋은 초기 제어 시퀀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른 수렴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은 앞에 사용했었던 입력과 동일한데, 출력값 같은 경우는 u 틸다 에스터리스크 값으로 최적 제어 시퀀스 u 에스터리스크에 가까운 근사 초기 추정값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워밍 스타트 결과는 이후 MPC 솔버의 초기 입력값으로 사용을 해서 이 MPC 솔버가 제어를 위해서 문제를 풀 때 반복 횟수나 이 수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계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그냥 트랜스포머로 재현 시퀀스를 계속 예측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는 물리모델, 동력학, 제약 조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최적 제어 입력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이 예측하는 것은 단지 이제 초기 값이고, 실제로는 MPC 솔버가 물리모델, 동력학, 제약 조건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 제어 시퀀스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MPC의 두 구성 요소인 비활성 제약 조건, 제약 제거랑 웜 스타트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되고 예측하는지를 살펴봤고, 이것이 이제 트랜스포머 MPC, 그러니까 실제 MPC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 트랜스포머 MPC를 통해서 활성 제약 조건 C 액티브를 예측해서 비활성 제약 조건 수를 줄이고 최적화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최적화를 시작함으로써 MPC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뽑아낸 활성 제약 조건하고 그 다음에 초입 값을 리듀스 MPC에 넣어서 이 MPC가 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수행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해결된, 그러니까 찾은 최적화 같은 경우는 원래 NPC 문제의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베리파이어 단계에서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근데 이때 제약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은 다시 모든 전체 제약 조건을 고려하게끔 NPC 문제를 다시 풀어서 최적 제어 입력을 생성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트랜스포머 NPC가 만약에 활성 제약 조건을 잘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늘어나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일반적인 비정형 NPC 구조에서 활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NPC 문제의 특수한 경우인 선형 동력학, 그 다음에 2차 비용 함수를 갖는 특수한 경우, 즉 이 2차 계획 문제, QP 구조의 NPC 문제에서 트랜스포머 NPC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P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 최적화 문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2분의 1 y 트랜스포스 qy 플러스 p 트랜스포스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ay는 b, cy는 d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최적화 대상 변수로 앞서서 이제 상태나 제어가 통합된 벡터를 의미를 하고, q가 이제 비용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ay는 b 같은 경우는 시스템 동력학을 따라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될 것 같고요. CY는 D보다 작거나 같다는 앞서서 봤던 제약 조건 중에 좀 유사한 게 있었죠. 이 상태 공간하고 제약 공간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CY가 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습된 트랜스포머 NPC가 활성 제약 조건을 정확히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등식 제약만 포함하는 단순화된 QP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약 조건이 CY가 D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앞서서 봤던 그 최적화 문제랑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CY는 D, CY equal D일 때는 결국에는 이 공간 내에, 공간 경계에 있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활성 제약이 될 것이고, D보다 작다라고 하면 공간 내부에 있는 비활성 제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활성 제약 조건을 정확히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비활성 제약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제약 조건 중에 CY가 D보다 작다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CY는 D라는 등식 제약만 남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AY는 B, CY는 D라는 제약만 남게 되는데, 이 둘 다 등식 제약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합쳐서 이 Y는 F라고 제약 조건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단순화된 문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이를 라그랑지안 형태로 표시를 나타내게 되면은 2분의 1 y 트랜스포즈 q y 플러스 p 트랜스포즈 y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2y 마이너스 f 해가지고 해당하는 이제 라그랑지 승수가 곱해진 이 항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최적화해서 y와 람다에 대한 라그랑지안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y랑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이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형 시스템을 풀게 되면은 최적의 y 에스터리스크랑 람다 에스터리스크를 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궁금해하고 하는 y 에스터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풀어보시면 전개를 해보시면 아시게 되겠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선형 시스템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즉 이 트랜스포머 NPC가 정확한 예측, 그러니까 활성 제약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QP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 시스템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수치 최적화 없이도 빠른 계산이 가능해지고, 그 실시간 적용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Y 에스터리스크가 원래 QP 문제의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에는 시스템에 적용하고, 앞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원래 QP 문제를 다시 풀어서 최적 제어 입력을 생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봤던 이 식에서 보시면 행렬 EQ 인버스 E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이 계산은 GPU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QP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NNPC에서 어떻게 더 가속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NNPC 문제의 여러 제약 조건을 하나의 제약 함수로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속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비선형 NPC에서는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이 동시에 존재를 할 텐데, 이들은 대부분 이제 비선형 또는 논컴팩스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는 것은 이 전체 계산량과 수렴 시간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부드러운 제약 함수, 이 스무스 컨스트레인트 펑션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통합하는 방식으로 로그썸 익스포넨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의 활성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식들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의 제약 함수들이 0에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기여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활성 제약들 중심으로만 제약을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내부의 이 식이 결국 합 연산이기 때문에 GPU를 활용한 병렬 처리에 아주 적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여러 제약 조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맥스 펑션을 사용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조건을 대표하는 가장 빡센, 가장 위배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잡아내게 되면, 근데 그 조건이 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결국 맥스 함수가 될 것이고, 여기 이게 로그썸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맥스 값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들이 있는데, 이런 집합들은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상태들의 집합을 의미하게 되고, 이 하나로 통합한 이 집합이 개별적으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이 맥스 펑션을 사용한 집합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가 SC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는데, 베타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 있는 합이 가장 큰 항만 반영하게 돼서 실제로는 가장 활성화된 제약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하게 되고, 결국에는 맥스 함수랑 결국에는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맥스 함수로 계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맥스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최적화에서는 직접 쓰기가 어렵고, 그걸 대신해서 로그썸 익스포넨셜로 근사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제약 함수로 통합하는 게 원래의 모든 제약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근사하면서 이 대부분의 활성 제약을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확장성 있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실험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포머 MPC의 성능을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비활성 제약 조건 제거율, 그러니까 비활성 제약을 얼마나 제거를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트랜스포머 MPC를 통해서 계산 시간을 얼마나 단축을 했는가. 세 번째가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약 조건을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비활성 제약, 활성 제약을 예측을 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게 트랜스포머 MPC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를 했고요. 총 3종의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키 휠 바이프 로봇, 그 다음에 크리스파일 쿼드로터,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이 세 가지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은 58개의 스테이트, 그다음에 29개 인풋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NPC 솔버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인터리어 포인트 메서드, 액티브 셋 메서드, 그다음에 프록시멀 인터리어 메서드, 어그멘티드 라그랑지안 메서드에 해당하는 NPC 솔버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비활성 제약을 얼마나 제거를 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NPC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비활성 제약 제거율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휠 바이에 대해서는 89, 쿼드로터에 대해서는 93.6%,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95.8%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활성 제약 조건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 했는데 이 시스템에서 제거율이 95.8%로 가장 효과가 컸다. 그러니까 계산 효율이 향상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가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CVXOPT, DAQP 뭐 이런 솔버들을 모든 제약 조건을 활용했을 때랑 트랜스포머 MPC로 비활성 제약을 제거하고 나서 활성 제약 조건만 가지고 수행했을 때랑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휠바이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CVXOPT보다는 6.8배, QP5ASES보다는 8.19배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NPC 솔버를 그냥 모든 제약 조건을 사용했을 때보다 활성 제약만 했을 때 계산 속도가 굉장히 감소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장표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쿼드 로터에 대한 이 감소율, 휴머노이드에 대한 감소율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제약 조건을 비활성인지 활성인지 예측하는 경우랑 정확도를 비교한 실험인데요. 전체 데이터셋을 8대2 비율로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할을 했고 이 트랜스포머 NPC를 활성 제약 예측 정확도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면에 트랜스포머 NPC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NPC의 실험은 이거가 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어를 더 잘했는가에 대한 실험은 없고 비활성 제약을 얼마나 잘 예측했는가, 그 다음에 계산 복잡도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머신러닝보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이 세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은 NPC의 계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접근법인 트랜스포머 NPC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요. 트랜스포머 NPC 같은 경우는 두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활성 제약 조건만을 선별해서 불필요한 계산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웜스타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초기 제어 값을 예측을 해서 NPC 솔버가 좀 더 이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초기화 품질을 개선하는데 초기화 품질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NPC 문제의 계산 시간을 대폭 절감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NPC 최적화에 준하는 품질을 보장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랜스포머 NPC가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활성 제약 조건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제어 값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NPC 솔버의 플러그인으로 통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저희 연구실의 이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 스터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